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목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양당,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야당, 제1야당에서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방송을 해드렸 적에 그저께죠. 김정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이준석이 물러나야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는 일에 가능하다는 방송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제일 걱정하는 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이 정권 교체가 어떻게 제대로 될 거냐, 어떨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하시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한 것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해산, 처음 윤석열로 돌아가겠다.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어. 처음 윤석열로 돌아간다. 제가 몇 번 방송했죠. 윤석열 후보는 말이죠, 기존 정치인들이 하듯이 쇼맨십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들 윤석열이 다 합니다. 부족하고 모르는 것은 전문가를 장관이나 또는 청와대 참모로다 발탁해서 그 전문가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또 거기서 그 좋은 점을 발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대통령은 백과사전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대로 보이면 됩니다. 김종인 씨가 무슨 연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연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연기를 합니까? 그런 쇼를 하면 코미디를 나가야지 대통령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 윤석열로 돌아가겠다. 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방송을 한 걸, 지난번에 방송을 한 것 같다가 보셨나? 그 캠페인은 사람들이 봤나? 하여튼 제가 주장한 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아주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메모드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대본부 체제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실무형이 돼야죠. 그럼 결별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는 앞으로도 조언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발표와 질의응답 내용을 보시죠.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아직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면요,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60일이면 충분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문제는 알 건 다 아니까 국민들이요.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또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게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대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이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 그 캠페인 사람들이요. 2030 그 이준석이 자꾸 부르짖는데요. 이 선거 유권자는 2030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뭐 40도 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70도 80도 있는데요. 그 많은 유권자한테 공통분모,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2030이 무슨 이기면 선거 이기는 거 아닙니다. 2030을 끌어들인다. 뭐 전체 다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 독재 국가도 아닌데. 일부 끌어들인다. 대신 그동안에 그 보수를 지켜오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뭐 60, 70 이런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면 그건 뭐 소용이 뭘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2030에만 거기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너무 이거 그쪽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또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신 김정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청년 세대가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도 좀 단순화하고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인도 본인 자신이 잘 추스리고 또 그러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제 그쪽에서 괜히 쇼맨십 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국민들의 아주 그 어려운 세대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극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과 의원들께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도 몰아야 됩니다. 이준석이 여지껏 제대로 한 거 하나 있어요? 대투쟁을 한번 한 게 있습니까? 자당의 후보고 선관이면 선거대표 기후만 씹었어. 아주 안 돼요. 도도 앞으로 도도 안 됩니다.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거기구를 꾸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모습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정인 결별 택한 윤석열 앞날은 앞으로 63일 남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해산 전격 발표, 김정인 쇄신안 거부, 33일 만에 김정인과 결별. 김정인이 아직까지 한 달 그 되도록 지금 현재 뭐 한 거 있어요? 저 제대로 한 거 뭐 하나 있습니까 이게? 애당초 처음부터 많이 말씀드렸듯이 아니 왜 그 윤석열 그 후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보이면 되지 아니 정치군들이 놀아나는 정치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조금 전인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러 선대위를 해산하겠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가 선대위 해산을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은 자연스레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해촉되는 모양새로 퇴장하게 됐습니다. 잘했어요. 너희네 한 것도 뭐 있어요, 지금. 맨날 저기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른바 울산 합의로 김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33일 만이자 해체에 가까운 선대위 회신안을 제안한 지 이틀 만입니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에 대해 많은 조언과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그거 해봐도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여론조사 지금 하는 거는 별수 앞으로 한 달 정도 됐을 적에 그때 여론조사가 나는 거기에 좀 나는 치중할 겁니다. 윤 후보가 김 위원장에는 정치 거물과 결국 결별을 택한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윤 후보가 직접 국민 앞서 나서 평가받음으로써 김 위원장에게 쏠렸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정치 경험이 부족한 윤 후보가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에서 홀로서기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선대위 총괄 상황본부 인사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했다고 한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말의 맥락을 묻는 오늘 오전 기자들의 질문에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다. 국정을 완전히 쇄신해서 다음 세대 중심으로 돌아갈 디딤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김종인 후보는 고문으로 물러나요. 내가 지난번에 방송했잖아요. 윤 후보는 이런 우려를 실무형 선대위 체제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후보는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리 나눠주는 게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대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논란부터 정면으로 돌파해 쇄신의 첫 단추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장제원 의원과 함께 최측근 3인방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앞서 오늘 오전 당직과 선대위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 사태는 이렇게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결별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잘했어요. 홀로서기를 선언한 윤 후보가 앞으로 63일 동안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도 저 생각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장점만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좌파 정부하고 당당히 맞서고 부정부패한 것을 전부 다 완전히 까뒤집어서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외교를 다방면을 외교를 폭넓은 외교를 다방하고 이북과는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북과는 우리나라가 맨날 눈치 보고 끌려가는 그런 정치 그런 나라가 아니고 당당히 맞서는 그런 그 정치를 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을 활성화하고 세계 수출을 늘리고 외국과의 거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내놓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끔 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제한되는 있는 것을 갖다 풀어버립니다. 은행은 금리를 따지지 말고 은행 대출을 풀어서 돈을 자본을 필요하는 기업이나 또는 집을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살라고 할 적에 대출을 무제한 풀어주세요. 이렇게 대출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치료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외국에 수출할 때는 수출기를 늘려주고,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외교를 더 튼튼히 끈끈하게 이렇게 해나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갖다 발탁해서 장관 자리,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그 보좌진들, 그다음에 자문위원 뭐 이런데 애를 전부 다 전문가 집단으로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돈에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이 오로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마음을 먹고 그 각오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깨끗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처리 방법은 법대로 처리합니다. 자기의 식구라 하더라도, 자기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잘못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처리하면 됩니다. 내 측근이라고 해서 그걸 봐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법은 사법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법대로 처리하게끔 해야 됩니다. 법대로 처리가 안 되면 재심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재심으로 밀어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 정권교체 반드시 받으세요. 그리고 눈치만 보고 개인의 이득과 자기 뒤에 자리만 오르는 사람들 전부 결별하세요. 전부 잘라내세요. 대통령 선거는 수천 명이 그 선거 캠프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 국가에 필요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나갑니다. 상대편 후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상대편 후보는 국민들이 판단 다 합니다. 상대편 후보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인기 연연하지 마세요. 인기 영합하지 마세요. 자기를 시대에 맞게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쪽에 자기가 정책을 개발하고 자기가 추진하고 부르짖고 자기가 나가면 됩니다. 그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판단은 국민들이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 아직 그거는 그렇게 크게 참고향이지 그게 실제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한 달이 지났을 적에 그쪽의 여론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는 것을 저는 그쪽에 신경을 쓸 겁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나라가 반듯하게 자유민주국가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원해서, 그래서 자유민주를 지키는 그런 국가가 똑바로 서게끔,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게끔, 그리고 부패한 사람들은 다 법적인 처벌을 아주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